그럼 4강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지난 3월경에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온 저희 수험생들 또 수강생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온 것들 저희가 실제와 유사하게 복원해서 이 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은 도대체 이거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느냐? 시험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너무 낮아요. 한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험 치고 왔는데 7, 80명이 제가 시험 친 사람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수를 들어보니까 많이 합격 못 하더라. 이런 얘기들 관심들은 많은데 특별한 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가르쳐 주는 데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와서 시험 치고 떨어지고 또 와서 시험 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수험생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책 한 권 잘 공부하고 강의 한 번만 들으면은 한 번만에 합격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여러 번 시험 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비행하기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 아닌 것은 뭐냐? 모터나 기체의 전선을 점검한다. 떨어지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조종기나 배터리, 부식 등을 점검한다. 스로틀을 상승해 비행해본다. 비행하기 전에 점검하는 거니까 비행하는 거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이건 이미 문제 속에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기, 배터리 및 전선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비행 전에 무슨 점검에 허가를 받아야 되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들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산이 있는지 고압선이 있는지 여러 가지 또 기체도 점검하고 배터리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충전이 되고 있는지 조종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녹이 쓰는지 전선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 거의 상식 수준입니다. 상식 수준. 이런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요. 2번입니다. 멀티콥터 조종기 테스트 중 올바른 것은 뭐냐? 기체 바로 옆에서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프롭에 의해서 부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작은 소규모 드론만 구경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25km 정도 이하만 되더라도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 보면은 드론에 의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주 보고됩니다. 상해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30cm 이상의 떨어져서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한다가 맞습니다. 100m는 너무 멀은 거죠. 그죠? 100m까지는 너무 멀고 헬리콥터도 100m까지 안 떨어집니다. 기체를 이륙해서 조종기를 테스트한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다음 중 일반 건축물의 항공장애 등 설치 기준은 예전에는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인데 지금 가서 보시면 가끔씩 저는 매일 보는지만은 롯데타워 300m 이상 되니까 그 건물 높은 건물 옆에 불이 반짝반짝 밤에 되면 하는 게 그 항공장애등이라고 그럽니다. 혹시나 헬리콥터나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500피트입니다. 500피트. AGL 이걸 지표면입니다. 어바브 그라운드 레벨을 해서 지표면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부터 그 다음에 MSL은 해발고도라고 그럽니다. 해발고도. 우리가 해수면으로부터의 고도. 그래서 답은 MSL 500피트 이런데 MSL이 아니라 지표고도입니다. 지표고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는 겁니다. 4번입니다. 브러시 모터와 브러시 리스 모터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래서 과거에는 브러시 모터가 많았었는데 지금 기술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브러시 리스 모터가 많이 지금 채용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러시 모터는 반영구적입니다. 거의 수명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브러시 리스 모터는 안전이와 대형 멀티콥터에 적합하다. 불이 나지 않거나 전기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브러시 모터는 전자 변속기가 필요 없습니다. 브러시 모터는 전자 변속기가 필요한데 브러시 리스 모터는 전자 변속기가 필요 없고, 브러시 리스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브러시 리스 모터가 드론이라든지 각종 전자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5번입니다. 멀티콥터의 기체를 내리려고 할 때 조종기의 조작 방법은 뭐냐? 스로틀을 내린다는 겁니다. 스로틀을 내린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후진한다. 멀티콥터 조종은 스로틀은 기체의 상승과 하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에일로는 회전, 엘리베이터는 전진과 후진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러드는 좌우, 오른쪽이나 왼쪽에 관련된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할 때 작동하는 기기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중 조작 불능 시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리를 크게 쳐서 알린다. 조종사 조작 불능 상태면 뭡니까? 이게 어디에 떨어져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뭡니까?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경고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한 일정 공간에서 비행 허가 지역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아니면 강변에서 해안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행하다가 조종 불능 상태가 발생한다 해서 소리친다 해서 아무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미 특정한 공간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비행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면 조종자 가까이 이동시키 창 조작이 불능하는데 뭡니까?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도 없죠. 조작이 불가능한데 급하게 불시착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시험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미 조작 불능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개의 시정. 안개가 국제 표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구름만 끼고 안개하고 구름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 모르죠 우리는 일반인들은. 근데 기상학적으로는 당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안개는 뭡니까? 1000m입니다. 1000m. 시정이 1km 미만이면 안개. 그죠? 옅은 연무는 1km에 3km. 실안개, 방무는 뭐 이슬점 온도 이상, 뭐 은안개, 빅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1km 정도가 뭐 하면은 안개다 기준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5번입니다. 지금 계속 보니까 항공 기상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이번 2차 수에서는요. 그죠? 공기 흐름의 방해 관계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은 뭐냐? 정압이다. 정압. 이거는 뭡니까? 항공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36번입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냐? 양력과 항력과 추력과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이 시험 36번은 양력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항력과 양력은 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마 항공 역학에서 뭐 에어포일이 어떻고 바등각이 어떻고 치부각이 어떻고 굉장히 많은 용어와 새로운 용어들을 공부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어렵고 베르누이 정의하고 코리올리 힘이 어떻고 복잡한 얘기들 치부각이 어떻고 코드가 어떻고 시위선이 어떻고 어마어마하게 러드가 어떻고 방향턱 에일리언이 어떻고 엘리베이터가 어떻고 많은 걸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 차수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역학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저희가 강의한 내용만 편안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당연히 이 정도 문제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강의만 충분하게 들으시고 혹시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질문하시면 되고 저희 강의 동영상은 잡가이드와 사이버 세종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은 자격증 취득이 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더 많은 돈 들이고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장롱 면허증으로 20년, 30년 동안 혹시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자격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원에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관들이 있는 그런 교육원에서 실습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론 시험 좀 잠깐 합격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요령 좀 배워서 자격증 취득하는 게 크게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제대로 된 드론의 기술의 발전 방향, 드론의 정의, 철학, 그리고 항공 관련자가 항공 관련된 이런 드론 조종사들이 갖춰야 될 어떤 에티튜드, 윤리,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데는 최종홍익 아카데미밖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뭐 다른 데도 많은 교육원들이 있지만은 최종홍익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다양한 드론 관련된 철학이라든지 항공 종사자의 윤리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항공 드론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서 이런 합격하시는 분은 실기도 꼭 최종홍익 아카데미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모두가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